안녕하세요. 옆집 멘토 에이든입니다. 저는 신규 공무원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주로 행정복지센터 업무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경험했던 부분이 행정복지센터 업무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준비하고 있는 주제는 총 5가지이고요. 첫 번째, 신규 공무원 재직명 발급편,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및 재난 업무, 세 번째는 산업 및 민방위 업무, 네 번째는 각종 민원 응대 요령, 다섯 번째는 공문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차후에는 지방직 공무원 모의 면접이나 지방직 공무원 면접에 나올 만한 시사 예상 질문,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 또는 각종 민원 케이스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응대하는 게 좋을까, 이런 케이스 다루기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재직명 발급 업무에 대해서 맛보기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의 주 대상은 이제 막 발령을 받은 신규 공무원 분들이나 곧 임용을 앞두고 있는 임용 예정자분들이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신규로 발령을 받으시면 행정복지센터로 가장 많이 발령을 받는데요. 그 중에서도 행정복지센터에 가시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재직명 발급 업무예요. 이 재직명 발급 업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본청 또는 출장소 민원실에서 각종 서류들을 발급해주는 업무를 재직명 발급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동사무소 들어갔을 때 맨 앞에 보이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업무에서 발급하는 서류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서류들을 발급할 때 어떤 민원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인데요. 이 서류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익숙한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먼저 등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등본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서류이고요. 초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을 기준으로 한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등본이란 서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등본에는 세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대는 조금 쉽게 생각하면 등본을 구성하는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모든 팀에는 팀장이 있겠죠. 그래서 세대에도 세대주라는 팀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등본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관계가 표시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고, 우리 집에 부모님, 그리고 나와 동생, 그리고 사촌 동생이 같이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등본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서는 아버지가 세대주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등본에는 아버지는 세대주 본인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어머니는 배우자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와 동생은 자녀라고 표시가 되고요. 사촌동생 같은 경우에는 친척으로 표시됩니다. 어머니는 나에게는 어머니이지만 아버지에게는 배우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인 아버지를 기준으로 배우자라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등본은 아까 주소지 기준으로 나오는 서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등본 상에 있는 누가 서류를 떼더라도 같은 내용의 서류가 발급됩니다. 초본은 개인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본은 발급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발급 대상자의 개명 이력, 혹은 과거 주소 이력, 그리고 병역 이력 등 어떤 개인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서류가 초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본은 발급 대상자에 따라서 내용이 다 달라집니다. 등본하고 좀 많이 다른 점이죠. 그럼 이와 관련된 민원 케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좀 공통적인 민원 케이스인데, 신분증을 미지참하는 경우입니다. 재직명 업무를 볼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되는데요. 여기서 신분증 미지참이라는 것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본래는 우리가 업무를 볼 때 신분증의 범위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 3가지만 포함이 됐었는데, 최근에 정부24 어플을 통해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민원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응대해야 할까요? 우선은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바일이든 실물로든 신분증을 가져와야 합니다. 하지만 가져오지 않은 경우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비치된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하시라고 권해드리는데요. 이 무인민원 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의 우무인,
우무이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뜻하는데요. 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본인 확인을 하여서 각종 서류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는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을 권장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민원 케이스는 등본과 초본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본을 발급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등본을 드렸더니 아니 이 서류 말고요 나 혼자 나오는 서류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엔 이분이 필요하신 게 초본이겠죠. 그리고 초본을 달라고 하셔서 초본을 드렸더니 이번에는 내 가족들은 다 어디 갔냐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 이분들은 등본이 필요하신 거겠죠. 하지만 이제 민원인분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본인이 등본이 필요한지 초본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용도로 쓰실 것인지, 어떤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는지를 물어보시고 이에 맞추어서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제가 직접 경험했던 케이스인데요. 어떤 노부부분이 오셔가지고 각자 초본을 발급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초본을 발급해 드렸습니다. 이 초본을 발급해 드릴 때는 저희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 과거 주소를 포함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과거 주소를 포함한다는 것은 초본에 나오는 발급 대상자 개인의 과거 주소 이력을 모두 포함한다는 내용인데, 이때 이분들은 초본에 과거 주소를 넣지 말아달라 라고 하셨고 저는 초본에 과거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발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있다가 그분들의 가족이라는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엄청 소리를 치시면서 욕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초본에 과거 주소를 넣어주지 않았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좀 억울하겠죠. 왜냐면 과거 주소가 필요하신지 여쭤봤고 필요하지 않다고 하셔서 빼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니까 저는 좀 많이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 설명 간단하게 드렸어요. 제가 분명히 초본에 과거 주소가 필요하시냐 라고 여쭤봤고 그분들이 필요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빼드렸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나이 많은 노인네 분들이 뭘 아시겠냐, 알아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쭤봤는데 필요 없다고 하셔서, 근데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억지로 넣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억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억울하다고 해서 대화를 길게 이어가거나 변명하기보다는 그냥 서류를 다시 가져오시면 추가 비용 없이 재발급해드리겠습니다 정도로 대화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랑 길게 싸워도 저희가 얻을 것이 없고 이분들의 경우에는 뭐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해드리겠다 정도로 설명드리고 다시 방문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게 나아요.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 외에도 법원에 보정명령서를 가져오거나 경매 등을 사유로 초본이나 등본을 발급해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좀 복잡한 케이스는 가정폭력을 사유로 등본이나 초본의 조회를 막아놓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한 상황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맛보기 영상이 아니라 실제 멘토링 서비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맛보기 강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현재 근무 중인 현직자분들보다는 신규 공무원분들이나 임용 예정이신 분들에게 좀 더 적합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영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제외한 가족관계 증명서나 성적증명서 아니면 병적증명서와 같은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케이스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집 멘토 멘토링 서비스에 체험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명을 모집할 예정이고요. 아래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신청해 주시면 그 중에서 3분을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